한나라에는 두영과 전분이라는 두 명의 콧대 높은 귀족이 살았어요. 둘 다 황실의 친척이라는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문제 황제 시절에는 그의 처조카인 두영이 훨씬 더 큰 권력을 쥐고 있었지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 문제 황제가 세상을 떠나고 경제 황제가 왕위에 오르자 그의 처남인 전분이 두영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어요. 하지만 두영 역시 여전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애 자리에서의 하찮은 일이 발단이 되어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결국 이 일의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해 황제까지 나서게 됐죠. 황제는 여러 중신들에게 의견을 물었지만 아무도 확실한 답을 하지 않았어요. 어사대부 한항국 역시 이리저리 말을 돌리며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았죠. 화가 난 황제는 마지막으로 국내 대신 정에게도 물었어요. 하지만 그 역시 머뭇거리며 명확한 대답을 피했답니다. 두 권력자의 눈치만 살피며 줏대 없이 구는 그들의 처신에 황제는 크게 화를 냈어요. 하지만 결국 끝까지 시비를 가리는 대신 사건을 유야무야 넘겼고 전부는 스스로 정계에서 잠시 물러났어요. 그리고는 후에 어사대부 한항국을 불러 이렇게 호통을 쳤답니다. 자네는 마치 구멍 속에 숨어있는 쥐처럼 눈치만 살살 살피는군. 옳고 그름이 분명한 일을 어째서 그렇게 얼버무린 것이오.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수서양단이에요. 쥐가 머리를 내밀고 양쪽 끝을 살핀다는 뜻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거나 이쪽 저쪽 눈치를 보는 태도를 의미하죠. 전부는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어물쩡거리며 몸을 사린 한항국의 태도를 구멍에서 머리를 내민 쥐가 어느 쪽으로 나가야 할지 몰라 이리저리 눈치를 보는 모습에 비하여 비난했던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실제로 전부는 권력을 남용하며 자신에게 충성하는 자들만 중용하던 대표적인 탐욕스러운 외척이었다는 것이죠. 그랬던 그가 확실하게 자신의 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을 비난하며 했던 말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이 수서양단이라는 말이고요. 스스로 사임하며 일시적으로 정계에서 물러났던 전부는 결국 경제가 죽고 무제가 즉위하면서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던 두영과 그의 동료들을 기어코 몰아냈죠. 하지만 전분 역시 그리 오래가진 못했어요. 사치와 방탕한 생활을 지속하다가 병으로 죽었거든요. 그는 말년에 밤마다 악몽을 꾸고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의심하며 두려움에 떠는 삶을 살았다고 해요. 권력을 이용해 너무 많은 사람을 탄압하며 너무 많은 적을 만들었던 데다 자신의 측근들에게도 함부로 대하며 내부적으로도 신뢰를 잃어 언제 배신당할지 몰라 초조해했거든요. 게다가 예언과 미신에 빠져있던 그는 자신의 권력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더욱 불안해했다고 해요. 그렇게 끊임없는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나빠진 그는 결국 병으로 죽었어요. 그렇게 큰 권력을 휘두르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그 끝은 그야말로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었죠. 그렇게 권력에 집착하며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산 결과 전분의 그 끝은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었어요. 수서양단, 머리수, 쥐서, 두냥, 끝단, 구멍에서 머리를 내밀고 나갈까 말까 망설이는 쥐, 머뭇거리며 진퇴나 거취를 정하지 못하는 상태. 수서양단.